파란 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메타피직스의 관점으로 SR 이론, 즉 과학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메타피직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4번째고요. 학습자와 심판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 때 학습자로 살 것인지 심판자로 살 것인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를 알려면 분노 탐색부터 하라. 나 자신을 알려면, 자기를 알려면 분노부터 탐색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죠. 또 존속 살해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한 가인 이야기. 그 이전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신의 자리를 넘보았던, 인간으로서 창조주와 동일한 위치에 있겠다고 감히 신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의 후예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이 가인의 후예들은 오늘날 현대 문명을 창시한 문명의 창시자들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속에 갇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외적으로는 탁월하지만 내적으로는 교양이나 내적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늘 고립의 문제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우울의 문제를 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이 가인의 분노는 정당했을까? 가인의 분노가 정당했을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분노는 우리가 꼭 다뤄야 될 그 이유는 가정 평화를 깨트리는 주요 감정이 분노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면 속에 분노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집단 상담이나 내적 치유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 상처의 대부분은 분노와 연관된 폭언과 폭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와신 상담 고사성에 얽힌 얘기처럼 분노를 끝까지 참고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노를 살펴야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거. 나를 탐사하려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탐사하려면 분노를 깊이 탐구해 봐야 되겠죠. 분노를 꼭 탐사해 봐야 될 이유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실존의 물음을 탐구할 때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자로서 내담자들에게 개인 상담을 하는 분들 혹은 부부 상담 중간이라도 자신의 분노를 한번 탐색해 보게 합니다. A4지 2장을 연결한 A3지 같은 큰 종이에다가 가운데 나의 분노라고 쓰고 마인드맵처럼 그렇게 분노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어디에다 분노를 쏟는지, 또 어떤 내용의 분노를 쏟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나면 자신의 분노에 대한 어떤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탐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 탐사 때 던져야 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반드시 던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가, 분노의 빈도수를 봐야 되겠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는 않는가, 정말 사소한 일인데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누구에게 분노를 쏟는가, 어떤 사람한테는 분노를 쏟아 붓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분노를 표현 못하는 대상도 있죠. 과연 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 또 분노 표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분뇨 처리처럼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을 할까? 또 타인이 나한테 분노를 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분노는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또 만약에 이 분노를 역이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역이용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분노는 제가 심리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어떤 전환점이 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속에 분노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내 속에 분노가 적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면 도대체 저 분노는 어디에서 왔을까 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저는 어릴 때 내향성 성격이었고 수능적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뭐 좀 고립되어 있었고 뭐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거나 무슨 고집을 피우거나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물론 또 심리학으로 탐사를 해보면 그런 분노 상황이 생길 그런 자체를 회피하고 외면했던 그런 삶의 스타일도 있었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분노하지 않는,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더러 억울하게 뭐 혼이 나거나 얼차려를 받거나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기는 했지만 분노라는 표현을 쓸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거꾸로 꼬라박는 그런 상태일 때 정말 이 거꾸로 된 상태에서 옆에 있는 동기는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내가 저 인간 등에 칼 꽂을 거라고 막 그렇게 분노 표현을 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군대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군대가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옆에 동기들을 안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했었죠. 그래서 스스로는 참 되게 온유하다, 성품이 되게 온유하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났을 때 아내에게 분노가 터지는 걸 보고 이게 위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분노를 폭발시킨 건데요. 사실 그렇게 분노를 폭발할 때도 인지적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게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문제의 원인을 한 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10 정도만 화를 쏟아내면 그건 뭐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인데 아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 할지라도 뭐 그 명제를 성립한다고 봤을 때 그때라도 어쨌든 10만큼만 원인 제공을 했으면 10만큼만 화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 내지 200, 뭐 정말 이게 메가톤급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통제할 만한 범위가 아니었던 거죠. 이전에는 분노가 나도 화가 올라와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화가 나는구나 그냥 알아차릴 정도가 됐지만 결혼하고 부부 관계에서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막 터져버리는 분노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더 무서웠죠. 야, 사람이 이래서 살인사건 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또 당하는 제 아내는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분노를 폭발하는 거니까 예측할 수 없는 화산처럼 터지면 한꺼번에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버리니까 주체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도 의아했고 아내도 되게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심리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탐사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았더니요. 제 속에 있는 분노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왜 자기 탐사의 시작이 분노 탐사일까? 자, 2번째, 왜 분노는 누구나 예외가 아닐까?